안녕하십니까. 김원장 글씨교실 김봉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3.1절이죠. 3.1절. 3.1절을 맞아서 3.1 독립운동이라는 글자를 일단 소재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글자를 쓸 때, 문장을 쓸 때는 이 중앙선, 여기 지금 선 하나 보이죠? 이 중앙선을 잡아서 쓰는 고 위주로 오늘 또 이렇게 한번 또 엄지가 설치면 글씨가 안 된다. 그런 주제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3 할 때는 3은 A- 글자입니다. A- 글자면 이 첫 자음을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에서 살짝 올라가도록.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받침은 여기 있는 이 선을 이용하십시오. 이걸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문장을 쓸 때는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글씨가 써집니다. 3, 1. 일자 같은 경우에도 이건 뭐 숫자로 써도 되는 것이지만은 이 글씨 강좌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글로 쓰겠습니다. 일자도 A- 글자죠. 그러니까 이걸 어디 올립니까? 여기 올리면 됩니다. 여기 가운데 여기다가 딱 올라가도록. 그리고 대각선으로 눈길을 줘서 이렇게 잡으면 되죠. 이렇게. 거기다가 니을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니을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독자는 이제 B- 글자죠. 가로액 모음이 들어가니까. 그럼 눈을 줘서 이렇게 눈길을 줘서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할 때 립자 다시 A- 글자가 나왔네요. 또 그러면 여기다가 살짝 걸치면 됩니다. 여기다. 물론 니을은 조금 크니까 조금 내려오도록 걸치는 게 그게 이제 센스입니다. 운동할 때 운자는 독자하고 똑같죠. B- 글자입니다. 이렇게 옆에 걸 보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자도 똑같죠. 글자 형체가 똑같아 이 말이죠. 이걸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요래 놓고 3.1 독립운동을 가지고 놓고 말입니다. 여기서 일단 글자들의 이 자형을 한번 구분해 보면 모음 기준으로 따지면 돼요. 모음 기준으로 세로에 그냥 사자라 쓴다면 A 글자겠죠. 근데 받침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A- 글자. 그럼 A- 글자는 일자도 A- 세로형 모음이 들어가고 받침이 들어갔잖아요. 립자도 A- 글자라고 하면 되죠. 우리끼리 이제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세로형 모음이 들어가면서 받침 글자 이러면 길잖아. 그럼 A- 하면 쉽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가로액 모음, 오모음, 가로액 모음이 들어가는 글자인데 도자는 B 글자인데 이게 받침이 있으니까 B- 글자죠. 여기는 운자도 B- 글자죠. 똑같은 형태의 글자다 이 말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렇게 글자는 우리 한글은 받침이 있느냐? 자, 받침 없는 A 글자 C, D, A 글자죠. 세로액 모음이 들어가면서 받침이 없다. 민글자다 말입니다. 가로액 모음이 들어가면서 받침이 없는 글자를 B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A- B- 글자 이해가 되시죠? 이 네 개 형태의 자형을 가진 글자에서 그것을 우리가 쓸 때 말입니다. 글자를 쓸 때 이게 줄이라면 대략 줄이라면 여기 가운데 항상 가운데 중앙선이 하나 있다 생각하시죠. 마음속에 중앙선을 그어 놓고 그럼 여기다 예를 들어서 사자를 쓴다면 그냥 가운데 중앙선의 가운데에서 이 키만큼만 이 세로액을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이러면 되죠. 여기 A 글자란 얘기입니다. A 글자는 이렇게 자음이 중앙선의 정 가운데 걸치도록 해서 대각선으로 눈길을 주고 대각선으로 눈길을 주면 글자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A- 글자는 받침을 써야 되니까 이 자음의 위치를 중앙선에서 살짝 얹히도록 이렇게 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짝 얹히도록. 이응은 이렇게 살짝 얹히면 되지만 시옷이나 니을은 이응보다는 키가 더 있으니까 조금씩 내려오면 되겠죠. 그런 건 눈으로 이제 감을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글자를 쓸 때 다시 시작할 때 이렇게 중앙선에 있으면 이거는 눈으로 이렇게 자꾸 이 글씨는 사실 저는 뭐 손으로 쓰지만은 눈으로 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길을 이렇게 줘서요. 글씨 시작 이 지점을 찾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다음 이거를 시작할 때 눈길을 줘서 요서 대략적으로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눈길을 줘서 요렇게 보면 요 키대로 요거를 대략 맞춰 쓰면은 눈이 보배입니다. 보배. 우리 간혹 보면은 방한지 같은 데 있죠. 이렇게 모는 종이 요런 데다가 대놓고 글씨 연습하는 거 있죠. 저는 적극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렇게 쓰고 요렇게 요 칸에 쓰고 요 칸만큼 띄워서 요렇게 내리면 배울 때는 쉽잖아요. 요 칸대로 요대로 이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글씨 쓰는 환경이 무슨 모는 종이 있습니까? 모는 종에 글씨 평상시 쓰는 기회 있습니까? 없죠. 눈으로 하면 됩니다. 눈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눈은 이보다 더 정밀한 작업도 합니다. 그래서 글씨 정도의 일이 대략적으로 칸이 맞으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요 정도 건너가는 거, 요 정도 폭 잡는 거, 이 정도는 눈으로 얼마든지 맞추면 눈으로 하면은 건강에도 시신경에도 도움 되겠죠. 발전하겠죠, 눈이.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되기 때문에 저는 모는 종이에서 연습하지 말고 반드시 그냥 줄에서 해서 평상시 우리가 쓰는 줄공책, 백지에 쓰는 경우는 솔직히 많이 없죠. 줄 정도 나오면 글씨를 이렇게 글씨가 울렁울렁하지 않게 이렇게 중앙선을 잡아서 쭉 문장을 쓰는 이런 연습을 하라고 저는 적극 권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자간거리 있죠. 자간거리. 이렇게 3.1 독립운동이라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쓰면은 자간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 한자 쓰지 말라는 얘기죠. 문장은. 그리고 오늘 중요시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또 하나는 엄지를 가지고 자꾸 글씨를 써요. 엄지를 설치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저는. 자, 이 뭔 얘기냐면 자, 이거 보십시오. 손 모양을 잘 보십시오. 첫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이런 거는 고무가 이래 있으니까 참 좋죠. 이 고무 부분 첫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이 중지에 놓고 그죠? 검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리고 엄지는 살짝 비키라 그랬죠. 요렇게 하면은 엄지하고 여기 있는 검지가 둘이 꼭 쥐고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또 손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살짝 어찌게 쓰라 했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씨를 쓸 때요. 이 엄지로 써요. 엄지를 이만큼이었습니다. 이만큼이어요. 이러면은 밑에 있는 중지와 엄지가 펜을 거의 다 잡고 쓰는 거죠. 이거는 거의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이런 식으로 그냥 얹어놓고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쓰는 분 많죠. 이렇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거 저 학원에서 지도할 때도 그렇게 엄지를 옆으로 옆구리에 그냥 대는 보조로 쓰라 그래도 이거를 자꾸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붙여서 엄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의 엄지가 이 펜에 반 이상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놓고 이거는 아예 어떤 학생들은 보면 이래 놓고 아예 이 손은 아예 해서 이 손을 쥐어가지고 자기 검지를 가지고 이 엄지를 또 눌려가지고 아프다 그래요. 참 이게 참 우둔한 소리죠. 그래서 이 엄지가 설치면 글씨는 안 된다. 엄지가 설치는 순간 글씨는 어떻게 된다? 힘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손에. 엄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힘 들어가는 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힘이 들어가서 핏줄이 설 정도로 힘을 들여가지고 요래가지고 글씨를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글씨는 손에 힘을 빼고 그렇게 써야 강약이 구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힘을 빼고 글씨를 자 플러스펜으로 한번 써볼까요? 손에 힘을 완전히 빼고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래 어찌게 하면은 힘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놓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놓고 엄지는 옆으로 이 자꾸 하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게 안으로 넣지 그냥 옆구리에 대십시오. 옆구리에.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펜대를 60도로 세우면 이 펜대 여기가
검지에 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기 자 이렇게 올리면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 딱 놓으면 지렛대 원리가 형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쓸 때 자 그 45도 점을 찍으라 그랬죠. 점을 찍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글씨에서 말입니다. 이게 강이겠죠. 이게 강이고 여기서 들어줍니다. 이렇게 화살표신 들어준다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들어주면 글씨가 그 다음에 시옷을 하는데 가볍게 시작해서 꾹 눌려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결론은 뭡니까? 이게 강이고 이게 들어주니까 약이겠죠. 여기서 약하게 시작을 해서 꾹 눌려주면 이게 강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이거를 그냥 이랬으면은 죽은 글씨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까진 잘했는데 여기서 세게 시작하면은 무조건 여기서 털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세게 시작하면은 강으로 시작하면 이 끝이 약해 이래 돼요. 이래 돼. 안 그러면 이래 되겠죠. 그냥 이렇게 이래 되겠죠. 막대기 같이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글씨를 쓸 때 강이 있으면 약이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강이 있으면 약이 있고 약이 점은 끝에서 힘을 주고 힘을 줘서 내려가서 여기서 살짝 들어주고 또 약하게 시작해서 점을 찍고 자 이런 거는 다 막히잖아요. 미음은 다 닫아버리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요 부분이 강이죠. 요 부분이 강이고 요 부분이 강이고 요 부분이 강이고 나머지 이 부분은 물론 45도 점을 찍어서 강하게 찍어서 다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모서리만 지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글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자체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들어주고 이 부분은 들어주고 나머지 막히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쓰던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 흔히 쓰는 필기체로 한번 써볼게요. 필기체를 쓰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자, 필기체는 뭡니까? 평소에 쓰는 글씨입니다. 저는 가장 실용적인 그 글씨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앱에 김원장 글씨교실 앱에 이제 필기체도 있습니다. 김원장의 필기체 매뉴얼에서 이제 짤막짤막한 강의를 해서 상당히 많게 해서 이 전 3권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고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3자에 1, 2, 3, 4, 5, 6, 7 7획으로 쓰던 글자 이 정자에선 7획으로 쓰던 글자를 하나 이래 가죠. 이렇게 쓰죠. 하나 이까지 합시다. 하나, 둘, 셋, 3획으로 씁니다. 자, 7획으로 쓰던 손을 7번 떼서 쓰던 것을 3번 떼고 쓰면 얻은 게 더 빠를까요? 이게 빠르죠. 빠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 여기서 정자에서 여기서 요 미음 부분, 요 부분에 모서리지게 하려고 잠깐 서요. 미음을 하는데 잠깐 서야 되는데 필기체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미음을 하는데 여기서 요걸 딱 모서리치기 위해서 잠깐 서요. 섰다 간다는 얘기 뭡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필기체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모서리가 지는 게 없고 좀 둥글게 처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가능하면 이런 핵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성 있게 이렇게 중성과 이 종성 이렇게 종성으로 가는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서 쓴다 이 말이죠. 굳이 일부러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연결하는 건 아닙니다. 글씨를 이렇게 빨리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획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그럼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하면은 요까지가 필기체고 그러면 자, 좀 글씨를 좀 배워서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흘림체 같은 거 쓰면 좋잖아요. 흘림체는 필기체만 잘 쓰면 거기다가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흘리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은 흘려요. 이렇게 흘리고 머리 부분 확실하게 해줍니다. 확실하게 흘림을. 자, 이렇게 확실하게 갑니다. 이렇게. 미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다 이 말이죠. 좀 더 빨리 써볼까요? 자, 이래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정자체, 그죠? 그 다음에 정자체에서 요거는 요렇게 가면은 요거는 필기체입니다. 요렇게 오면은 요거는 흘림체. 정자를 기반을 두고 쓴 글씨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뭐 흘림체라고 딴 거고 필기체라고 딴 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자를 강요하는 자꾸 정자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정자를 쓰면서 필력이 길러지는데 정자를 쓰면서 우리가 필법을 배워서 연습을 하다 보면 글씨를 쓰는 힘, 필력이 길러진다 이 말이죠. 세상 만사가 어떤 기초가 있어야 되죠. 뭘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 이 힘이 없으면, 이 능력이 없으면 뭔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어요. 배울 수도 없고. 그래서 글씨는 이만큼 쓰는 과정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필법을, 일단 법을 가는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엔 연습에 의해서 그 법을 터득하는 거죠. 터득하는 겁니다. 그걸 터득하면서 필력이 생기면 지금 방금 제가 썼는 것처럼 정자체든 필기체든 흘림체든 다 쓸 수 있는 글씨의 능력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정리하자면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 글씨를 쓰는데 이 엄지가 설치면 안 된다. 엄지가 설쳐가지고 엄지가 글씨 쓰려고 이렇게 설치고 펜을 많이 잡으면 손만 아프고 글씨는 잘 안 된다. 힘을 뺄 수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버들은 구독자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저는 뭐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뭐 구독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할 새도 없어요. 생각도 안 나고 그때는. 그런데 어쨌든 유튜버들은 그래도 구독자 수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예, 그러니까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이제 좋아요 수 이런 것도 이제 이 노출되는 도움이 됩니다. 그게. 그리고 주변에도 글씨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김원장 글씨교실 앱 글씨를 배우는 방법은 교재를 구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 앱에서 동영상 강의는 물론 교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유튜브를 보고 교재를 구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상까지도 해서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채널 설명란에 다 적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